빅볼로인 건강타운 본부장 김용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빅볼로인 건강타운에 와서 느낀 점이 그런 겁니다. 이곳을 이용하고 계시고 또 이곳의 주인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광주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강산구에 있는 더우르락 노인복지관에서도 3년간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마다 강주의 어른은 누구인가, 강주는 과연 진정한 어른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주변에 정말 어른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에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후배들이나 함께 살아가는 동료, 또 함께 살아가는 선배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이 되고 또 보여주실 분이 꽤 많아요. 그 꽤 많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지혜롭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은퇴를 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열정들이 왜 갑자기 사라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말 어제까지 멋진 사람이 은퇴를 하는 순간 다 이렇게 자빠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생각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쓸모를 다른 사람이 알아줬어요. 당신이 이 조직에서, 당신이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 쓸모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알아줬는데 은퇴를 딱 하니까 안도 찾지 않고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은퇴 후에 뭘 해보고 싶냐라고 물으면 재취업이에요. 재취업. 취업을 다시 하고 싶다. 그 속뜻은 뭐냐? 내가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은퇴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볼로인 건강타운에 나오시는 것,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 공헌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은퇴가 아니죠. 다른 삶을 사는 길이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왜?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동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을 뒷방 늙은이로 늙어가고 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제 사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썼던 이 실력들을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공부와 학습을 어디서 하냐?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하고 빅볼로인 건강타운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빅볼로인 건강타운이나 노인복지관도 약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노인 여가 시설입니다. 법상으로 보면 빅볼로인 건강타운이나 구립복지나 전국에 있는 380여 개의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 시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이 오셔서 뭔가를 배우고 취미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와서 놀고
논다는 얘기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생각을 보내고 교제하고 프로그램, 즉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갖는 것, 그게 전부였다고. 그렇게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은퇴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은퇴하고 나서 뭘 해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재취업, 다시 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노인분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내년에 올해 8월이 되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면 20%가 넘어요.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이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넘으면 20%인데 20%면 초고령 사회에 등장합니다.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2026년에 초고령 사회라고 진단을 했는데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 올해 8월이 되면 1000만 명이 넘는다. 이 어르신들의 에너지, 이 노인분들의 힘을 국가가, 사회가 어떻게 활동적이고 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재취업을 원하고, 재취업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젊은 세대들과 일자리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니 그 일자리를 국가가 노인들에게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라는 취지로 노인 일자리가 생겼고, 지금은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가는 추세이죠.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을 여가 시설로서 활동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플러스 이 건강의 에너지를 미래의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려면 일자리, 즉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플러스 그 에너지를 사회공헌, 즉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빅골로인 건강타운을 이용하신 1일 이용객이 3000명. 이 어르신들이 그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도 없어요. 내가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쓸모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데 힘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지혜를 내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근데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쓸모가 있으려면 일단 뭘 해야 돼? 건강해야죠. 어떤 건강? 3가지 건강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이 3가지를 잘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거 특별하게 안 해도 그냥 건강하게만 있으면 그 존재가 쓸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참여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아이고 우리 형님, 우리 누님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듣고 싶소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제1번지가 전 빅골로인 건강타운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빅골로인 건강타운에 오늘 오신 분들부터 그런 선배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빅골로인 건강타운에 타운홀 미팅을 작년 10월부터 했었어요. 네, 작년 10월에 최고의 복지는 좋은 친구다. 복지 하는데 복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함께 친교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이야기하고 하루의 일상을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2번째, 좋은 친구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복지가 좋은 친구고, 친구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이 친구가 있는 겁니다. 친구를 만들려면 비골로인 건강타운에 와야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물은 최고의 삶의 기회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접하고 삽니다. 비골로인 건강타운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는 멋진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골로인 건강타운은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광주에는 10개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그 10개 노인복지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비골로인 건강타운은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1번지로서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죠.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이 그 문화에, 그 생활에 함께 스며들기 때문에 더 멋진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 이곳을 우리의 제2의 집, 사회적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상호간의 형제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재로서 사랑스러운 관계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비골로인 건강타운. 그리고 나서 올해 1월달에 기회를 만들어가는 비골로인 건강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배 시민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선배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살아왔고 먼저 뭔가를 했던 사람을 선배라고. 그러니까 먼저 했던 사람은 지혜가 있겠죠. 경험이 있겠잖아요. 그 지혜와 경험을 잘 축적하셔야 돼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많이 있어요. 벽돌과 흙, 지푸라기를 다 이겨서 벽돌 하나하나씩 축적하잖아요. 쌓잖아요. 쌓아야 집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들을 잘 차곡차곡 쌓아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미치냐? 그걸 가치와 의미로 재구조화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선한 마음과 선한 건강과 신선한 정신 상태가 있으면 그분이 풍기는 그 분위기 자체가 멋진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험을 쓰고 태도 바르게 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걸 수양이라고 했어요. 수양을 하셔야 돼요. 말도요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호소력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배다. 그 선배가 시민이 되는 거죠. 시민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해라, 뭐 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잘 헤쳐갈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비골로인 건강타운이 직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비골로인 건강타운은 이걸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주인이시죠. 내가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시민. 그걸 먼저 느끼고 실천하는 사람을 선배랍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선배심이 돼요. 그러니 선배심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선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이곳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주인의식을 갖고 그 주인의식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그 행동이 뭡니까?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생각해보고, 뭔가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얼른 이야기해주고, 저것이 누군가가 걸어가다가 위험한 장소로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른 직원들한테 얘기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 노예는 시켜도 잘 안 하는 사람. 이야, 피콜로인 건강타운은 누굽니까? 직원들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거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행하는 사람이 선배다. 독일 납치는 선배 시민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에서 어르신에서 선배 시민이라는 차이된 용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피콜로인 건강타운은 선배 시민들의 연합, 선배 시민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이곳에서 함께 친교하는 곳, 그게 대한민국 일본지로서의 관계의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야, 피콜로인 건강타운 어르신들은 생동하고 생기 있고 걸음걸이도 정말로 강차더라.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껴있고 고운말로 하더라. 이런 소리가, 이런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선배시. 우리 직원들이 회원님들에게 회원님이라고, 또 어르신이라고, 어떨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그 토대에는 선배 시민으로서의 존중이 다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제가 강주의 어른은 뭐냐? 강주의 어른을 하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피콜로인 건강타운의 어르신들은 선배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강주의 어른이 되는 것은 선배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주는 어른들이 정말로 멋진 공간이다, 멋진 도시다, 이렇게 정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의를 어디서 하냐? 야, 니부터 해라. 저 더불어라에서 먼저 해라. 저 서빈마루에서 먼저 해라가 아니라 피콜로인 건강타운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호흡이 강주를 발전시키고 강주의 자랑스러운 어른들이 피콜로인 건강타운을 엄청 많다. 피콜로인 건강타운의 어르신들은 다 선배 시민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올해 안에 다 저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중요한 영화는 일본 영화 플랜 75입니다. 이 영화는 일종의 SF입니다. 배경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 가까운 미래를 일본에 그리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기면서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또 노인 혐오 범죄까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자 일본 정부가 플랜 75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75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국가가 준비금 10만엔, 그래서 약 90만원 정도를 주고 개인별 맞춤 상담이나 또 장례 절차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영화는 이 플랜 75 신청을 고민하는 주인공과 함께 플랜 75에 관련된 상담사, 공무원, 그리고 유품관리사 등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의 실태를 다양한 시선으로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죽음을 지원한다는 게 좀 섬뜩하기도 한데 지금 나오는 영상도 그렇고 포스터들도 보면 이게 SF 영화 느낌이 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뭐 일본 영화라고 하는 어떤 특유의 잔잔하고 담백한 느낌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히려 그 플랜 75라는 정책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SF지만 비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공포감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경제나 생산성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시되는 사회가 어쩌면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감독 역시 그럴듯한 말로 보기 좋게 꾸미고 또 친절한 얼굴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 플랜 75가 영화에서는 오히려 학살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갈수록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저출산, 늘어나는 고령층, 또 각종 연금 고갈이나 세대 갈등 등 영화가 그리고 있는 초고령 사회 문제점이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하는 모두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좀 더 와닿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큰 이슈이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를 넘어섰습니다. 네. 유엔이 우선 6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총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됐을 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또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9%니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인데 통계청도 내년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일 큰 문제는 속도 면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그 다음 단계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지금 7년 정도인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서 오스트리아는 53년이 걸렸고 뭐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빨랐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은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7년이니까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 초고령 사회에 맞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노화를 극복하려는 지금 과학자들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뭐 예방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노화를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질병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노화 역전, 그러니까 이른바 폐춘에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에 그 인상적이었던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미 하버드 연구진이 유전자 불연결명 없이도 노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서 늙고 병들었던 쥐를 젊고 건강하게 되돌리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DNA 손상이 노화의 원인으로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가 노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유전자 세 종류를 섞어서 이 늙은 쥐에게 주입했더니 생쥐가 이른바 폐춘을 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는 영장류 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오는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서 노화 역전 연구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성균관대 이 김동익 교수팀이 노화를 일으키는 인자와 유전자를 밝혀내고 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현모 줄기세포 기반의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연구는 계속돼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 노화 자체는 어쩐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노화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과학자들도 이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더 중요한 노쇠를 막는 것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서 발생하는 아주 정상적인 기대 저하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돼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막기 어려운 건데요. 노쇠는 노화랑 좀 달리 뭐 노화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기능이 수개월 내에 좀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흔히 지금 노쇠의 주요 원인은 근육의 양과 힘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육량이나 근력은 사람이 이제 30세가 됐을 때 최대로 이룬 뒤 40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천천히 줄어드는데요. 70대가 되면 이 2배씩 빠른 속도로 근육량이랑 근력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20대부터 90대까지를 전체로 보면 약 50% 정도의 근력과 그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근감소증은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물론이고 뭐 당뇨나 암과 같은 이 질병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적으로 노쇠의 전 단계인 이 근감소증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치료제 개발에 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전기자극을 통해서 노인의 근감소증에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스위스의 한 헬스케어 기업은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근감소증 치료제가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그 노쇠를 늦추려면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결국 운동하고 영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지난해 10월 칠레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85세 이후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12주 동안 근력 강화 운동을 시도를 했는데요. 85세 이상에서도 근육량과 근력, 신체 활동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력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거나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구강 건강도 노쇠를 늦추기 위해서는 꼭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구강부의 세균 감염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구강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체적인 노쇠, 장애, 사망률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구강 건강에도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85시간 되어도 근력 운동을 하면 개선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는 못하더라도 걷기 운동이나 신체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몇 개 있고, 두 번째는 구강, 양치, 가글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병기 생기면 뇌까지 전파가 되면서 치매가 확률이 높다가니 지금부터라도 양치하는 습관, 입안 깨끗이 하는 습관 꼭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영화 내용이 일본에서 올해 2월 7일 개봉을 해서 이 영화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영화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즉 내년이면 일본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노인, 즉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민이 많냐면 어르신과 젊은 세대가 갈등이 심해요. 어떤 갈등이 심하냐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국가의 공공부조에 사용됩니다. 그 공공부조 중에 어르신, 즉 노인을 케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기한테 세금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어른들한테 다 간다는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서 세대 갈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는 75세가 되면 플랜 75 그래서 죽음을 권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가상의 영화를 만든 거예요. 지금 보험회사가 당신이 죽기 전에 생명보험 들으라고 이런저런 좋다고 하는 노후 대비 보험을 권유하듯이 이제 일본은 곧 죽음을 권유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 영화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잉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일본은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회적 문화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75세가 되면 이렇게 권유를 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왜? 사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친교도 안 하고 고립되어 있고 혼자 살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 짐이 되고 자식에게 짐이 되겠다. 그러면 국가가 1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90만원 주면 그걸 갖고 며칠 사람들하고 살다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쓸모있는 사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운동해야 되고 구강친절하게 해야 되고 친교해야 되고 정신, 마음, 몸 건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는 선배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회적 확장의 내용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의식적으로 내가 호흡하거나 생각을 못했을 때 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저희 유골로인 건강타운에서도 공개팀에서 건강건강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일단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그 동의를 정말 생생할 때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75세가 되면 75세 금방 되죠. 85세가 되어도 운동을 하면 근감소, 근력이나 근육량이 줄어든 것을 안해시킬 수 있다 하니까 우리 그렇게 건강을 사는 선배심이 됩니다. 신체의 건강은 정신에서 옵니다. 정신의 건강은 마음에서도 오고 신체에서도 옵니다. 이게 세계가 이렇게 선순환되는 겁니다.
정신, 마음, 신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선비심이 되어야 되고 그걸로 건강하게 오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엔 최근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이야기입니다. 자, 복도 뒤쪽으로 플랜 75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영화 속 가상의 정책 이름이면서 동시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초고령화 시대 국가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通称プラン75が今日の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政府に求める国民の声が高まっていました。 일본 정부가 시행한 플랜 75,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심지어 참여를 적극 독려합니다. 태어날 때는 못 고르지만 죽을 시간은 선택하라고 광고하고 콜센터 상담사가 안락사를 밀착 유도합니다. 말도 안 될 괴기스러운 상상이지만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 수긍하는 모습입니다. 넘쳐나는 노인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이 받는다. 이 영화 속 대사처럼 노인이 국가의 큰 짐이 된다는 공감대가 영화 속에 생긴 겁니다. 현재 일본은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별도 관리하는데 내년엔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고령자가 정점이 될 2040년엔 의료비와 간병비가 지금보다 60%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비용을 일본 사회는 부담할 준비가 돼 있냐고 영화는 묵직하게 묻습니다. 고령화 정도는 일본보다 덜하지만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더한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를까? 하야카야 치에 감독은 이 작품으로 2년 전 칸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알았으니까 준비를 좀 하시자고요. 어떻게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 빅골로의 건강에서 실천하는데 그 실천의 내용을 선배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특히나 빅골로의 건강 가운데 대한민국은 혹시 1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강주 3대 자랑 중에 하나 무등산 오렌지바 빅골로의 건강타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골로의 건강타운이 그 규모에서만이 1번지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체에서도 1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85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짐이 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쓸모가 있으려면 그 존재가 살아왔던 그 궤적 살아왔던 그 상황들이 쓸모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이분이 지금은 병들어서 아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기답이 되고 이분이 쓸모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자고요. 빅골로의 건강타운 다인주의 때 잘 살면 이곳에서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짐이 되지 않는 승무로서의 선비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인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이 뜨거운 마음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